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퇴직금 2억, 3억쯤 손에 쥐고 나면 이 정도면 작은 카페 하나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커피를 좋아하고 조용한 공간을 꾸미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삶. 보기엔 여유롭고 일도 덜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초반 박 씨는 35년 공기업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꿈을 안고 카페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퇴직금 전액의 대출 5천만 원을 보태 20평짜리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7천만 원, 머신과 장비 3천만 원, 임대 보증금 1억 원. 오픈 전부터 이미 자금은 빠듯했습니다. 첫 달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퇴직자 카페 오픈이라는 현수막 덕분에 동네 주민들도 호기심에 찾았죠.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커피 한 잔 팔아 남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50잔을 팔아도 5만 원 남짓이었고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1년 3개월 만에 폐업. 남은 건 줄어든 퇴직금과 허탈감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은퇴 후 창업한 이들 중 60% 이상이 2년 내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 치킨집, 분식집 같은 소자본 창업이 가장 실패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 버는 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여유와 낭만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서비스업입니다. 새벽에 원두를 볶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불만 고객을 상대하며 주말도 반납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쟁은 과열돼 있습니다. 같은 거리 안에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5곳씩 들어서 있고 배달앱에서 할인 행사까지 벌이니 개인 카페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카페 창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이라도 임대료 2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전기세소 모품비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본인 인건비는 없는 셈이죠. 내가 일하는데 급여를 못 받는 사업이라면 이미 구조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큽니다. 박 씨는 카페를 닫은 후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나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했지만 실패 이후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창업 실패는 재정 파탄보다도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명함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자신의 이름 하나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의 무게가 훨씬 더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창업의 욕망보다 현실적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일과 실제 일이 얼마나 다른지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또한 창업자금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생활비 안전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익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버틸 자금이 없으면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카페를 열면 매일 손님을 만나니 외로움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손님은 고객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매출에 시달리고 손님 끊긴 오후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한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카페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은퇴 후 사업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카페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상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마지막 연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번 돈이 아니라 더 이상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것. 그렇기에 써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창업의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기회가 나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었던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여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거였다는 걸. 그의 말처럼 노후의 지혜란 행동의 용기보다 멈춤의 용기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고 드디어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박 씨는 그 돈이 평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1년 반 만에 무너졌다. 카페 문을 닫고 나온 날 그는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빚이랑 후회뿐이네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커피 향이 나는 작은 가게를 꾸리고 손님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장면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카페 창업은 냉혹한 숫자와 싸움이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을 때까지 쉬는 시간은 없다. 원두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손님은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하며 임대료는 줄지 않는다. 박 씨가 처음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한 달 평균 250만 원이었지만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은 50만 원도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장이라기보다 일용직 노동자가 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자존심이었다. 회사에서 팀장이던 그는 카페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에게 허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다.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보다 젊은 나이에 가르치는 듯 말할 때마다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치가 사라지고 이름 없는 한 명의 자영업자로 남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은퇴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낯선 추락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퇴직 후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냐. 그것은 은퇴자가 자기 존재를 다시 증명하려는 심리적 행동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자존감의 표현이 창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0년 넘게 조직 안에서 누군가 정해준 목표를 따르던 사람은 정작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마케팅, 재고 관리, 고객 응대, 세금 문제까지 전부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은 경험 없는 은퇴자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의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나만은 다르다는 착각에 빠진다. 퇴직 전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카페 잘 된다더라. 은퇴한 선배가 커피숍 열었는데 꽤 번다더라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결심한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성공담의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담이 가려져 있다. 카페를 열어 3년 이상 버티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매달 수십 개의 신규 점포를 열고 닫는 이유가 그 증거다. 문제는 자금뿐만 아니라 시간이다. 은퇴자는 젊은 창업자와 달리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퇴직금은 재투자나 회복이 어려운 자금이다. 한 번의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노후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박 씨도 카페 폐업 후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말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매일 문을 닫고 나서야 내가 뭘 잃은 건지 알았죠. 이처럼 은퇴 후 창업 실패가 남기는 상처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다. 일터에서의 역할,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립감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 실제로 창업 실패 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퇴직 후 자기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직장을 떠난 순간부터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실패의 경험은 그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단순히 카페를 열고 싶다는 욕망 뒤에는 일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바람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굳이 수익형 창업이 아니더라도 이 욕구를 채울 방법은 많다. 동네 복지관의 바리스타 봉사활동, 사회적 기업 카페의 파트타임, 시니어 창업 교육 참여 등 위험이 적고 배움이 있는 형태의 참여가 훨씬 건강하다. 또한 창업을 준비할 때는 사업이 아니라 시뮬레이션부터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업종에서 실제로 일해보며 하루의 흐름, 수익 구조, 고객층을 경험해야 한다. 머리로만 계산한 수익표와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얼마인지, 월 500만 원 매출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하는지, 이익이 나기까지 몇 달을 버텨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없이 바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눈 가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법이다. 퇴직금은 새로운 기회의 자본이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 돈을 지키지 못하면
이후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모험의 자금이 아니라 안정의 자금으로 써야 한다. 위험한 창업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노년의 노동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일터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 속에 필요하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증명을 굳이 위험한 창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은 훨씬 다양하다.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돈 버는 인생 2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데 있다. 박 씨는 지금 카페를 접은 뒤 동네 도서관에서 바리스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커피를 팔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게 진짜 커피 향이더라고요. 그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세는 법을 배웠다.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지만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내린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었던 그의 실패담은 누군가에게는 경고이자 누군가에게는 위로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실패가 된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실험의 시간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노후의 지혜는 행동보다 멈춤에서 시작된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여는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려 하는가? 진짜 필요한 건 일인가? 자존감인가? 혹은 단순히 불안의 해소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된다. 결국 돈은 사라져도 경험은 남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다시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성공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인생의 마지막 기술이다.